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C 프로그래밍 머신센터 수기 코딩 작업 16번째 시간이고요. 기계가공 전체 NC 프로그램 작성 및 기타 G코드, M코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에 설명드릴 내용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요. 이전 시간하고 똑같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전 시간에는 아마 여기까지 아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G98, 99, 그 다음에 G81, G83, 73, 그 다음에 G84. 그러니까 이제 드릴링 고정 사이클 정도 좀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은 이제 보링 사이클, 그러니까 보링 고정 사이클, 이제 특히 뭐 리머를 이용할 때나 혹은 이제 듀얼 기능이 있는 보링 사이클을 적용할 때 G85, 89 두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포함해서 사이클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 내용도 제가 여기를 정리를 좀 다 해봤습니다. 98이 뭔지, 99가 뭔지, 81, 83, 73, 그다음 84, 85, 89 각각. 이번 시간 여기 두 개가 더 추가된 거죠, 그죠? 85하고 89. 도면은 좀 간단한 도면인데, 이 G코드, 이 코딩에 이제 G코드가 더 이제 많이 좀 더 추가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85 같은 경우가 아까 앞서서 85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G85는 보링 고정 사이클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85, 89, 그다음 86, 87 뭐 몇 가지가 있는데 85는 보링 고정 사이클인데 이제 리모에서 좀 많이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89도 보링 사이클인데 듀얼 기능, 그러니까 공구의 이송 속도만 이제 정지가 되고 회전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89에서 가능한 기능인데 이게 또 있다는 내용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85는 공구가 지정된 이송 속도 값으로 가공 종점까지 가공하고 그 속도 그대로 초기점으로 복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89 같은 경우는 공구가 지정된 이송 속도 값으로 가공 종점까지 가공하고 가공 종점에서 바로 들지 않고요. 드웰 기능, 즉 이송 속도만 못하네요. 이송 속도만 정지하고 추측은 계속 돌고요. 그 기능은 이제 듀얼 기능이라는 게 하는 게 이송 속도만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정지하고 가공이 완료돼서 이제 복귀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들 내용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부 번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도면은 얘고요. 도면이 이게 어려운 도면 아니에요, 사실. 이 간단한 도면이고요. 보신 바처럼 간단하죠? 포켓밖에 없습니다. 윤곽은 형태 없고요. 포켓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얘들은 다 구멍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왼쪽에 있는 요 구멍은 이게 10파이짜리 리머가 들어가는 요 구멍입니다. 이거 10파이짜리 리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 밑에 쪽 이거 T자 형태인데 밑에 쪽은 탭이고요. M8에 해당하는 탭이고 중간에는 요 카운터보어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여기 센터에 있는 요 작은 지름은 6파이짜리이고 그 다음에 여기 큰 쪽에 있는 지름은 12파이짜리고요. 그 다음에 큰 쪽에 있는 12파이의 깊이는 7m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켓은 3mm입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M8에 1.25피치짜리 탭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탭은 요 양쪽에 오른쪽하고 밑에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 두께는 21T, 그 다음에 가로 세로 70, 70입니다. 네, 요런 도면 가지고 우리 한번 가공 한번 해보죠. G코드를 한번 짜보죠. 완성된 건 사실 요거고요. 요건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본 거고, 그죠? 요 내용을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볼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제가 공정을 빠뜨렸거나 그럴까봐. 자, 공정 순서는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 그죠? 이거 적어놨죠? 우리 지금 C코드 짤 때도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는 해놓겠습니다. 예. 다 완성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8공정, 8공정이 다 완성됐는지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정을 한번 다 적어볼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번 이거 컨닝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도면의 하단에 보면 이런 내용도 제가 추가시켜놨습니다. 예. 사용되는 공구 번호부터 시작해서 공구 종류, 이송 속도, 회전수. 이건 다 교육용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실무에서 쓰는 값하고, 그러니까 경험치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왔고요. 그 다음에 그죠? 메모장 하나 가지고 우리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공정이 뭐냐면, 첫 번째 공정은 요거죠. 센터 드릴로, 여기 센터 드릴로 구멍을 내겠습니다. 센터 드릴이 찔러야 되는 구멍들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얘들, 얘들 총 4군데죠. 왜냐하면 얘 리모 구멍 10파이도 일단은 구멍이고 카운터보이 구멍도 구멍이고 탭 구멍도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드릴로 이제 그 구멍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요게 먼저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1번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G코드 한번 짜보도록 하죠. 퍼센트 들어가고 프로그램 번호 5에 0520이라고 하고 EOB 지시 않습니다. 그 다음에 G17 XY 평면 쓰겠다. G40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EOB. 자, G91에 G28에
자, 공구 제자리에서 기계 원점으로 복귀 한번 시키고, 자, 그 다음 G91에 J 원점으로 Z축만 제자리에서 올리면서 주축을 한쪽 방향으로 세워놓고, 자, 그 다음에 T0 2번입니다. 센터 드릴 공구 번호를 제가 2번으로 아마 세팅했을 거예요. 맞죠? 이거 3파이짜리, 약 3파이고요. 센터 드릴은 F100S1000이네요. 자, 이 데이터고 2번 공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2번 공구, 즉 센터 드릴 먼저 불러와서 주축에 교환시켜 놓고, 그 다음 공정이 물론 사람마다 짜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전 탭을 제일 마지막에 낼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정 낼 거냐면, 일단은 센터 드릴로 이제 펀칭을 내고요. 펀칭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로 이제 기초 구멍을 뚫어야겠죠. 그러니까 드릴 작은 것부터.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6파이짜리 드릴이 필요하겠네요. 여기 6파이부터 먼저 찌르고, 그 다음에 여기 6.8파이에 해당하는 곳 두 군데 찌르고, 그 다음에 리머 쪽은 9.8파이짜리 구멍을 찌를 겁니다. 예, 지름도 점점 키워가면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2번 공구가 센터 드릴이고 3번 공구가 뭔지 한번 잠깐 보고 오죠. 이렇게 제가 짜놨네요. 그죠? 5번 공구 쓰고 3번 쓰고 6번 써야 되겠네요. 이건 잠깐 제가 순서를 좀 뒤집어 놨는데 6번 공구가 5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공구는 6.8파이고요. 6파이, 6.8파이, 9.8파이. 드릴 먼저 찌르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머 찌르고 탭 내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탭 내기 전에 리머 찌르고, 리머를 먼저 찌를지 아니면 중간에 12파이짜리 여기 엔드밀로 한번 치고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릴까지만 먼저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죠. 됐습니다. 자, 요거 끝나면은 6파이가 아까 6번 공구였죠? 6번 공구였나? 헷갈리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5번 공구였어요. 6파이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대기 공구 한번 시켜 놓도록 할게요. 5번으로 해서 대기 공구. 요 5번 공구가 아까 6파이짜리 공구였습니다. 맞죠? 됐죠? 자, 그래놓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게 되면 대기 공구까지 불러놨고, G54로 공작물 좌표계 부르고, 우리는 절대 좌표계 쓰고, G00으로 구멍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군데 센터들을 찌를 거니까 여기부터 먼저 첫 점을 잡죠. 여기가 X는 얼마입니까? 35에서 16을 빼면 여기가 19죠. 여기 원점으로 여기를 우리가 계산하면 그냥 X 19, Y는 35여야 됩니다. 그래서 X는 19점, Y는 35점이라고 해서 위에 위치 한번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공구가 내려올 겁니다. 장보정 먼저 불러오고, 2번 불러와서 장보정 값 불러오고, 그 다음에 Z는 안전 높이만큼 내려오고, 자, 그 다음 주축 회전수는 여기 센터 드릴이 아마 1000이었을 거예요. S1000이고 M03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10mm 정도 더 내려오고 절삭률을 뿌려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사이클. 자, 그러면 이제 절삭률을 뿌리면서 여기서 이제 초기 값이 사실 여기가 된 거죠. 여기를 초기 값으로 부른 이유는 이제 우리가 R 포인트를 쓸지 초기 값 쓸지는 98, 99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초기 값인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걸 쓸 거냐면 G99로 해서 R 포인트를 복귀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요 내용도 우리 전 시간 혹은 전 시간에 보면 드릴 관련된 제가 강의를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한번 보고 오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이클 쓰겠습니까? 센터 드릴 사이클은 G81이었죠. 그 다음에 G90으로 절대 좌표계 쓰고, 그 다음에 G00으로, 그 다음에 G99로 R 포인트를 복귀하게끔 하고, Z는 얼마? 3mm만큼만 찍고, 그 다음 R 포인트는 한 5m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 값은 이렇게 100 줄게요. 여기까지. G80은 한번 찌르고 빼는 공정이죠. 예, 이거 스포트 드릴링 고정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G99는 R 포인트로 이제 복귀하라는 소리예요. 여기 초기점으로 와서 여기 마이너스 3으로 찌르고 나서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는 지점을 R 포인트, 즉 Z0에서 5mm 그 위쪽으로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 가고, 다음 포인트 가고, 다음 포인트 갈 때도 다 5mm씩 들고 가라는 소리예요. 자, 첫 점은 완성했고, 그럼 두 번째 위치를 가까이 위치 잡아주면 되죠. 여기는 X35, Y35예요. X는 35점, Y도 35점, 여기 2호 붙여주고. 세 번째 구멍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35고 16이니까 X는 51 맞습니까? X는 51점, Y는 그대로니까 2호B 적으면 되죠. Y는 값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 번째 구멍이라고 하면 X는 얼마입니까? X는 35고 35점이고 Y는 얼마인가요? 여기가 중간까지가 35인데 13mm를 빼게 되면 22 맞습니까? 그죠? Y는 22라고 불러주시면 35가 되니까. 그러면 구멍 몇 개 뚫은 거예요? 여기 하나 뚫고 두 개, 구멍 뚫은 게 아니라 센터 드릴로 여기 펀칭 내고 여기 펀칭 내고 펀칭. 그래서 총 4군데. 요 도면에서 4군데가 필요하니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사이클이 끝났으니까 사이클 끝났다고 G80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G49로 장보정 풀면서 급속이성으로 안전 높이보다 더 높이 들고 그 다음에 절삭률을 끄고 주축을 일단 세워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공정은 5번 공구죠. 6파이짜리 드릴 공구입니다. 자, 쭉 가죠. 자, 그럼 G91에 G30에 Z0점에 M19로 다시 올려놓고, 그 다음에 T05번이죠. 저축에 공구를 6파이짜리 드릴로 공구 바꿔놓고, 그 다음 공정인 6.8파이는 공구 번호가 3번이었어요. T0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자, 요 내용이 어찌 보면 또 반복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6파이를 뚫는 거예요. 이거 6파이잖아요. 맞죠? M05 이거 6파이입니다. 그럼 6파이는 여기만 사실 뚫는 거니까 그죠? 맞죠? 그냥 데이터를 그닥 많이 땡겨올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데이터를 한번 땡겨오는 거예요. 요것만 복사해서 여기다 밑에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숫자를 좀 바꿔야 돼서. 자, 요까지만 가져와서 요거 하나 밑에 적을 겁니다. 구멍이 한 개예요. 6파이짜리. 그리고 관통된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단은 그러면 이 위치는 얼마입니까? 정중앙이니까 x는 35죠. 이거 복사한 겁니다. 35 그대로 쓰고. 자, 공구번호는 5번이니까 H05번 값불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측 회전수는 제가 얼마로 세팅했는지는 도면을 좀 봐야 돼요. 5번 공구 드릴 6파이짜리는 S1300에 F130이에요. 맞습니까? S130, S1300이고, 자, 정회전이고, 안전높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드릴 공정이죠. 우리 지금 6파이짜리입니다. 6파이짜리죠. 6파이 공구. 맞습니까? 자, 6파이 공구가 21을 관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관통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계산법을 한 개 알려드린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 공구 지름 있잖아요. 공구 지름에 곱하기 3을 하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 강의 내용도 있는데, 공구 지름에 3파이를 곱하면 3을 곱하면 지금 6파이 기준에서는 18mm죠. 요 18이라는 숫자가 소재 두께보다는 안쪽에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G83이 아니라 G73 방식으로 고속 심공 드릴링 고정 사이클을 쓰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 공구 지름에 3을 곱하는 이 데이터가 이 값이 그죠? 소재 두께보다 잠깐만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소재 지금 이거 73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더 두꺼운 거죠.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18mm에 지금 소재 공구 지름에 3mm 곱하면 이거 18mm가 소재 두께보다 작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18mm라고 하는 요 기준이 뭐냐면 요 18mm까지는 G73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합시다. 방금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건 취소. 자, 지금 얘기한 거대로 입력하세요. 자, 그냥 이건 이론치입니다. 그냥 이론치예요. 공구 지름의 3배를 곱한 값까지는 G73으로 뚫을 수 있고요. 소재 두께가. 근데 소재 두께가 요거를 초과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21T니까 28mm를 초과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G83으로 가공한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그냥 그냥 심공 드릴링 고정 사이클. 좀 더 얇은 소재는 고속 심공으로. 근데 조금 두꺼운 두께는 그냥 그죠? 심공 드릴링 고정 사이클로. 예. 요게 사실 공구 73은 공구가 좀 덜 들고요. 얘는 공구가 항상 밖으로 위로 끝까지 들어 올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칩을 밖으로 배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얘는 더 두꺼운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G81이 아니라 G83으로 가셔야겠죠. 됐죠? G83으로 해서 요거 가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 자, 여기까지. 아이고, 잠깐만요. 이건 일단 이렇게 두고요. 자, 여기까지 되고 83으로 했고, 그러면 이제 심공 드릴링 고적 사이클이죠. 자, 그 다음 절대좌표계 쓰고, 그 다음에 R점으로 복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통은 -3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복사한 값이니까. 드릴이 여기를 관통하려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일단은 드릴이 이 소재 두께까지는 내려와야 되겠죠. 21mm까지 내려오면 되는데, 근데 소재가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만 내려오게 돼요. 여기가 가공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5mm를 더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탈은 한 26mm 정도 내리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복귀점은 R5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드릴이 한 번 찌르고 빠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찌르고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지 관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회당 그러니까 한 번 공구가 들어갈 때마다 누적적으로 깊이가 들어가야 되죠, 계속. 그래서 1회당 저리 깊이 값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수기에서는 Q 값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는 3mm씩 누적적으로 키울 거니까 깊이를 들어갈 거니까 Q3점이라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Q3점이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Q3점이라고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알파 값은 130이었나요? 맞죠? 자, 요거 요렇게 해주고 제가 저장을 좀 안 했네요. 그죠? 아무튼 요렇게 해주면 중간에 구멍 뚫었고요. 자, 그 다음에 6파이 드릴이 여기만 뚫리는 거지 사실 다른 데는 6파이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 탭 구멍은 M8의 1.25피치니까 이 1.25피치에 해당하는 기초 구멍은 8이라고 하는 M8이라고 하는 8에서 피치 값을 빼면 6.75가 나온대요. 요거 반올림 해가지고 6.8파이짜리 드릴을 쓸 거예요.
요거는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드릴이고 6파일은 사실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더 이상 사이클이 없죠? 그 다음에 G80으로 가고 EOB G49에 G00에 Z200점 M09에 M05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공정 가보시죠. 자, 그 다음 공정 제가 뭘로 했는지 잠깐 컨닝 좀 할게요. 6번 했고, 자, 6.88로 구멍을 뚫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오른쪽하고 밑에 구멍 한번 뚫어보죠. 자, 6.88 드릴은 3번 공구였어요. 3번 공구 6.88 맞죠? 여기 3번 공구 얘도 마찬가지 S1300 F130이네요. 자, 그거 감안해서 우리 작업할 텐데, 자, 그러면 얘도 사이클은 비슷하니까요. 요거 위에 거 복사해서 그 다음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3번. 자, 요거 지금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헷갈릴 거니까 요거를 요렇게다가 이렇게 넣고요. 저도 아까처럼 1번에 센터 드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이라고 여기 적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공정은 요거 아까 6파였어요. 02번에 드릴이었고 6.0이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공구는 요거는 5번 공구가 아니라 6.88이 드리니까 3번 공구고, 됐죠? 얘는 세 번째 공정이고, 이것도 드릴인데 요거는 6.8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괄호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주면 여러분들 장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게, 이렇게 표시되면 장비에서는 이거 무시합니다. 여기 괄호 밖에 있는 것들만 이제 생각하고 가공이 다 이루어져요. 괄호는 참고로 집어넣는 걸로 의미하게 돼요. 근데 한글을 넣게 되면 약간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에 따라서는 장비는 다 영어로만 인식되게 되게끔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이 좀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드릴로 적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3번 공정이 끝나면, 그러니까 여기가 그죠? 6.88의 드릴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리머가 10이잖아요. 그죠? 10을 리머라고 하는 공구는 보링용, 즉 다듬는 공구이기 때문에 얘도 기초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기초구멍을 이거 기준은 보통 0.2에서 0.3mm 정도 작은 드릴 가지고 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파이 리머면 9.7이나 9.8파이로 여기를 구멍 내고 나머지 0.1이나 2 정도로 리머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음 공정이 되겠죠. 그게 4번 공구가 될 거고요. 그 4번 공구 9.8파이에 해당하는 공구는 6번 공구로 만들어 놨네요. 맞죠? 맞아요. 6번 공구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또 계속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지금 복사 붙여놓은 거 이해고요. 이거 이해되셨고, 6번 공구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6번 공구, 6번 공구는 9.88짜리 드릴이었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 오른쪽하고 밑에 쪽이죠. 그러니까 X는 51이고 Y가 35예요. 그래서 얘는 51로 숫자를 좀 바꿔주시면 돼요. 이건 지금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연습하고 뭔가 이제 기초적인 단계에서 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타이핑을 하십시오. 일일이 불편하더라도. 그럼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런 점 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공구 바꿨고, 그러면 장고정도 3번 불러와야 되고, 1300 맞고, 안전높이, 저상력 켜고, 그리고 83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6.8파이도 요거 곱하기 3 하면 얼마 됩니까? 요거 곱하기 하면 20점 아마 이게 4가 될 거예요. 368에 38, 24. 물론 딱 뭐 맞게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소재 두께보다 이게 작죠, 숫자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가 소재가 더 두꺼운 거잖아요. 그럼 얘도 83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83 그대로 쓰면 되고, 깊이 그대로 쓰면 되고, R포인트, 그 다음에 1회당 처리 깊이값 그대로 쓰고, F330. 이거는 공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좌표값 한 개 더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X는 35고요. 35고, Y는 35에서 13을 빼면 22 맞습니까? 그래서 구멍을 2개 뚫어줍니다. 6.88짜리. 관통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복사할 겁니다. 복사하고, 붙여놓고, 자, 이건 네 번째 공정이고, 공구는 9.8짜리 드릴 쓸 거예요. 그리고 공구번호는 아까 7번이었나요? 7번, 미안합니다. 6번이었네요. 9.88는 6번이었네요. 근데 아까 6번 공구를 우리가 쓰지 않았나? 제가 잘못 봤나요? 쓰진 않았네요. 제가 대기 공구 시킬 때 6번을 시켰군요. 3번에, 6번 맞고. 맞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6번이고, 공정은 이거고, 맞죠? 이거 6번 공구고. 자, 그 다음 공정은 리밍이, 그 다음 공정은 제가 어떻게 짰냐고 한번 보면, 그 다음 공정은, 중간에 포켓을 제가 열었네요. 요거 1번 공구, 평행되면 요거 쓰시면 될 거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1번 공구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니까 6번 공구에 해당하는 9.8짜리 드릴 불러왔고, 됐죠?
됐고. 자, 그 드릴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왼쪽에는 여기에요. x 값으로는 x는 19고 y는 35입니다. 그래서 x는 요거 19로 가셔야 돼요. 그다음 y는 35. 자, 그다음 공구번호는 6번이겠죠. 그리고 요거 9.8에 해당하는 값은 조금 틀려요. S800, F100. 자, 요거 절삭 속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떨까요? 사실 이 공구 지름이 작을수록 RPM이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공구가 큰 공구가 있고 여기 작은 공구가 있어요. 여기서 큰 거 작다는 건 지름을 얘기하는데 지름이 큰 거하고 지름이 작은 거 할 때 보통 회전수는 지름이 작은 쪽이 더 큽니다. 이건 그냥 기억하십시오.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큰 거는 회전수가 높아지게 되면 큰 거 자체가 이렇게 흔들림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큰 형태의 어떤 물건을 우리 손으로 한번 회전시킨다고 한번 해보시면 얘가 어떤 진동? 공진 어떤 수에 의해서 이게 진동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떨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이 클수록 회전을 높이지 않습니다. 지름이 클수록 회전을 낮춰야 되고 지름이 작을수록은 회전을 높여야 돼요.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냥 한번 알고는 계세요. 자, 그래서 얘는 6번 공구 9.88이고 9.88이고 됐고 위치 잡았고 6번이고 회전수는 800이죠. S800이고 됐고 83. 자, 요거는 이제 83은 안 써도 되겠죠. 자, 9.8에 3배 해버리면 3판은 27, 3구는 27이니까 27mm까지잖아요. 근데 소재 두께가 27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이제 고속 심공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더 빨리 가공하게끔. 네, 소재 두께가 이 공구 씨름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 Z 관통해주고 여기 해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 값은 요거 10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네 번째 공정까지가 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공정이고 그 다음 공정은 평행드밀 요거 가지고 중간에 뭘 할 거냐면 여기 요런 모양 T자 모양의 중간에 요거 여기 포켓을 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1번 공구고 됐죠? 자, 1번 공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리머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머 넣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공정은 리머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1번 공구 다음은 리머가 7번 공구죠. 요거 대기 공구로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먼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딩이 와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복사해서 못 쓰겠죠. 한 칸 띄우고요. 자, G91에 G30에 Z0.에 M19로 가서 그다음에 공구번호 1번 M06으로 빼주고 그리고 이거는 다섯 번째 공정이고 요거는 평엔드밀이었어요. 평엔드밀이고 요거는 1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공구는 7번이죠. 리머 7번 불러넣고요. 됐죠? G54에 G90에 G00에 자, 공구 지금 구멍이 어디 뚫렸습니까? 여기는 기초 구멍은 다 뚫려 있죠. 저는 여기 중간에다가 공구 밀어 넣을 거예요. 넣고 보정 붙이면서 이렇게 반시계로 하향 절삭으로 돌아가서 마칠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고 자, 센터로 갈 거니까 x는 35고 y도 35라고 적어주시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장보정 불러오고 h01번 값 불러오고 안전 높이 오고 자, 추측 회전수는 얼마로 만들었냐 하면 S1200에 F120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S1200으로 가지고 M03으로 가주시죠. 그 다음에 안전 높이 10으로 좀 내려오고 절삭률을 켜고 자, 그 다음에 G01로 Z는 마이너스 3까지 120이라는 속도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구가 마이너스 3까지 진입했죠. 여기 깊이가 3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3으로 내려왔습니다. 제발 이해되시죠? 3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정을 주면서 어디로 붙일 거냐면 공구를 요 위쪽으로 붙여서 반시계로 돌 거예요. 자, 보정을 부르면서 그럼 보정은 지름 보정이니까 G41로 D01에 있는 거 불러오고 Y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35고 여기가 R8이니까 35에 R을 더하면 8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43 맞습니까? 43으로 보정을 붙이면서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공구 어딘지 혹시 이해되세요? 지금 보정을 물고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R, 직선 R, 직선 R, 직선 뭐 이런 식이겠죠. 자, 직선이 먼저 있으니까 G01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16이네요. 35에 19, 16을 빼면 X는 19겠죠. 자, 이렇게 오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건 반시계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건 반시계 G03에 X의 변화는 없고 Y만 얼마가 빠졌습니까? 여기가 중간에 여기가 35죠? 여기가 35인데 여기 R8이니까 35에서 R8을 빼면 얼마입니까? 27 맞습니까? 그래서 Y는 27이라고 읽고 R 값은 8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직선입니다. 여기까지 오고요. 그러면 G01로 바꿔주고 X 얼마입니까? 여기의 X는 얼마일까요? 여기가 3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이 7이니까 35에서 7을 빼면 28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를 X는 28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직선이 조금 있죠? 여기 13이네요. 아까 요 부분이 아까 얼마 했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네, Y22였어요. Y22로 내려오시면 되고, 또 반시계, G03으로. 자, 여기 있던 공간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갑니다. 자, X만 변화가 있고 Y는 그대로죠. X가 얼마죠? 35에서 7이 늘어났으니까 X는 42라고 읽어주시고, R 값은 7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직선, 여기까지 올라오고. G01이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35에서 8을 빼면, 아까 35에서 8을 빼면, 35에서 27이죠? 맞죠? 35에서 8을 빼면 27이죠. 갑자기 좀 헷갈렸네요. Y는 27입니다. 됐습니까? 요 지점 Y27 맞습니까? 35에서 8을 빼니까요. 27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직선, X는 얼마? 35에서 16을 더해서 51로 가고, 여기서 또 반시계로 돌아야 되겠죠? G03이고, X는 변화가 없고, Y가 35에서 8을 더했더니 43이고, R은 8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직선 요까지. 근데 직선 요번에 갈 때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시작은 물론 여기 했지만, 여기서 한 2mm 좀 더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35까지 가면 안 되고 33까지 해서 2mm 좀 더 들어가셔야 돼요. G01로 X는 33mm로 좀 더 늘어줍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공구가 여기 들어가고 나왔을 때 여기에 버가 생길까봐 그래서 조금 더 밀고 간다는 소리예요. 결국 공구가 한 요 정도 조금 2mm 더 들어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지점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정을 풀면서 Y35로 내려오면 되겠죠. 보정을 풀고 그렇죠? Y는 35로 내려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더 이상 가공할 게 없으니까 G49로 장보정 풀면서 급속 이송으로 안전 높이보다 높게 들고 저상력 끄고 주축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포켓이 가공이 끝났어요. 자, 리머 들어가고, 자, 그 다음 공정은 뭐냐면 리머 놓고 보링용 엔드밀 18 놓고 그 다음에 탭 드릴 넣을 겁니다. 이제 3개 공정 남았습니다. 자, 리머 들어갈 겁니다. 자, 리머 다음에 뭡니까? 보링용 평엔드밀 12파이죠. 리머가 아까 공구 번호가 7번이었고요. 보링에 해당하는 평엔드밀은 요거 8인. 그러니까 7번 공구 부르고 대기는 08번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데이터 보시면서 다시 오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리머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사이클이니까 그죠? 상단에 가보면 아까 우리 좀 짜놨던 것 중에 요게 들 관련된 거 요거 하나 복사해 오죠. 다시 들어 C 복사하셔서 밑으로 붙여 넣으시죠. 자, 공구 번호가 아까 이게 리머는 7번이었어요. 7번이고 그 다음에 아까 12파이 평행되면은 8번이었어요. 그죠? 공정은 지금 5번 공정, 그 다음에 이건 6번 공정이겠죠? 이거 6번 공정이고 이거 리머라고 쓸 겁니다. 리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이죠? 10파이 공구입니다. 네, 리머 10파이 됐고요. 자,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죠? 35에서 16을 빼면 얼마입니까? 19죠? 그럼 위치는 그대로 잡으면 되겠네요. 리머. 자, 그 다음에 장보정은 7번 불러와야 되겠고요. 자, 회전수하고 어떻게 줬냐면 속도가 많이 느려요. 리머 같은 경우는. 리머 같은 경우는 50이에요. 회전수가. S50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리머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 구멍의 역할이 어떤 핀 구멍이나 해서 어떤 조립이 필요한 어떤 구멍이라서 좀 섬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리머 가공을 할 때는 반드시 기초 구멍으로 드릴 구멍으로 좀 상당 부분량을 많이 가공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리머는 다듬는 용도지 리머 가지고 가공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리머라고 하는 공구 가지고는 사실 0.23mm 있는 걸 다듬어서 면을 곱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뭐 황삭처럼 막 쭉쭉 치고 나가는 공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동 속도도 느리고 회전수도 느려요. 그거 기억합시다. 자, 이거 S50이죠?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내려왔고 자, 리머 사이클, 즉 보링 드릴링 고정 사이클을 해서 리머용은 85라고 쓰시면 돼요. 85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대잡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R 포인트를 복귀하고 그 다음에 빼는 것도 드릴하고 똑같이 5mm를 더 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 값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공구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요. 제 영상 중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 강의 어떤 영상 중에 보면 제가 실제로 모신센터에서 비교한 어떤 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는 보십시오. 그거 뭐 G85 이런 걸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보시고 어쨌든 G85라고 하는 걸로 사이클을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빙글빙글 리머가 빙글빙글 천천히 가공을 이제 들어와서요. G01 값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다시 위로 올라와요. 이게 G01 속도로. 그러니까 G01 속도로 내려가고 또 G01 속도로 들어 올라가요. 천천히 내려와서 천천히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F 값은 여기 150입니다.
자, 요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멍은 요거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지워주시면 돼요. 요거. 네, 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 9.8 리머 기초구멍에 요거는 제가 복사하는 바람에 이게 필요가 없는데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네, 요건 위에 거 복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안 헷갈렸으면 좋겠네요. 자, 리머 구멍은 사실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됐죠? 85로 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 공정도 요거 복사하겠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그 다음 공정은 8번이고요. 그 다음에 탭은 4번이에요. 그리고 공정은 7번째 공정이고, 얘는 평행되면 12파예요. 12파인데, 얘는 특별히 그냥 평행미리라고 쓰지 말고요. 요거 카운터보어라고 합시다. 카운터보어 CB라고 할게요. CB 평행미리라고 할게요. 왜냐면 카운터보어 형상으로 요 구멍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카운터보어 형상으로. 자, 그래서 8번 공구고, 위치는 정중앙이니까 35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보정도 8번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요게 평행되면 요거는 800이고 80이다, 그죠? 네, S 800이고요. 됐고. 자, 그리고 F는 80입니다. 일단 요까지만 수정해 놓고. 요까지. 자, 여기 초기값 절삭률 뿌리고, 자, 그 다음에 이 공구가 평행됨을 가지고 요 구멍을 이렇게 평평하게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구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게 되면 이 바닥이 평평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평평하지 못하고 살짝 틀 수도 있어요. 물론 고속회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얘는 뭐 85라고 이런 사이클 쓰는 게 아니라 81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카운터보 자리를 만드는 이 바닥에서 공구가 이 최종점, 이 종점에 공구가 내려왔을 때 이송 속도만 없애고 회전을 계속시키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G89라고 하는 그것도 보링 사이클인데, 그 보링 사이클은 실제로는 듀얼 기능이 있는 보링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송 속도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종점에 가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89로 가고요. 이거 그대로 쓰고, 여기는 Z값은 여기 주면 안 되죠. 자, 깊이가 얼마입니까? 자립하기가 7이에요. 7이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이고, 위쪽은 3mm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m가 있고, 여기 7이기 때문에 토탈은 10mm입니다. 요거 계산. 요거 가끔 계산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7mm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럼 가공이 안 되죠. 덜 되죠. 요거 10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알트 포인트 됐고. 자, 그 다음에 듀얼 기능, 즉 공구가 요까지 내려와서 이제 가공을 하고, 그럼 여기서 얼마 정도 몇 초간 세워야 되잖아요. 저는 한 0.25초 정도 세우겠습니다. 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0.2초도 상관없고 0.3초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는 P라고 해서 250이라는 숫자를 적어주고 소수점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표현을 좀 이렇게 해놨거든요. P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P라고 하는 게 그냥 P라고 해서 P250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못 외울 텐데, 여러분 영문으로 포즈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포즈가 어떤 기능입니까? 잠시 세우는 기능 아닌가요? 키보드상의 포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스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포즈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 포즈예요. 그 포즈의 P고, 그 다음에 250이라는 숫자에 소수점을 적지 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거 250초가 돼버립니다. 물론 소수점을 적으면 안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적는다 치면 이거 250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그냥 250으로 적어주시면 여기에 1000분의 1을 곱해서 결국은 0.25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에서 자동으로 1000분의 1을 곱하게 됩니다. 장비에서. 그래서 P250 소수점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0.25초를 공구를 세운다는 소리예요. 이동 속도를 세운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0.25초. 그때는 P250이라고만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이 이동 속도가 이 종점에, 즉 Z-10에 갔을 때는 빵이 된다는 소리예요. 0.25초가 지나면 다시 이게 살아나서 다시 이제 공구가 여기 초기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R점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또 구멍이 하나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정이죠. 자, 요 마지막 공정은 아까 위에 아마 6.8로 드릴 만들어낸 그거 복사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상단에 가보면 아마 6.8로 우리가 복사한 게 있어요. 요 6.8로 만들어낸 요거 복사하셔서요. 요 밑에다가 이제 데리고 오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공정은 8번째 공정이고 요거는 탭 드릴이에요. 탭 드릴이고 이게 M8입니다. M8이죠. 8이고 공구 번호는 요거 4번이고요. 공정상 센터 드릴로 또 가공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2번으로 그냥 맞춰놓기만 할게요. 됐고, 자, X에 해당하는 좌표값은 X는 51, Y는 35죠.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보정 번호는 4번이죠. 공구 번호 4번이니까. 그리고 S 값은 우리가 200으로 그냥 정한 거예요.
이것도 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있는 S200은 우리가 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탭 드릴로 탭 내는 겁니다. 이럴 때 피드 값은 내 마음대로 적으면 안 되고요. 뭐 300 적고 400 적고 속도 빠르니까 좋다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속도를 먼저 정해놨고 이제 여기 이송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추측 회전수에다가 피치를 곱하는 거예요. 피치.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값에서는 얼마입니까? S가 지금 200으로 우리가 고정시켜 놨고, 피치 값은 여기에 1.25라고 돼 있죠. 1.25를 곱하면 2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 값은 F250으로 적어주셔야지 1.25 피치 짜리에 피치가 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적고, 그 다음 초기점 오고, 최상류 켜고, 요거 84로 해줘야지 탭 사이클이죠. 탭 사이클은 정회전으로 들어갔다가 종점에서 역회전으로 빠져나와야지 탭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도 이대로 두고, Q 값은 필요가 없죠. 얘가 찌르고 빼는 그런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쭉 들어갔다가 쭉 빠져나와요. 그리고 구멍이 두 개니까 X, Y, 요 좌표 하나 더 적어주셔야죠. 구멍이 두 개니까요, 탭 구멍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끄시고 다시 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제 끝난 거니까 프로그램 종료 해주고 %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제가 다른 이름으로 그냥 저장할게요. 이거는 바탕화면에다가 그다음에 NC 파일로 저장할 거니까 대문자 5에 0520.nc라고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장해서 모신센터에서 세팅하고 가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8가지 공정, 센터 드릴 6.6파이짜리, 그 다음에 드릴 6.8파이짜리, 그 다음에 드릴 9.8파이짜리, 그 다음에 평엔드밀 10파이짜리, 자, 그 다음에 리머 10파이짜리, 그 다음에 카운터보 하기 위한 평엔드밀 12파이짜리, 그 다음에 탭 드릴 M8짜리. 그래서 총 8개의 공정을 이렇게 G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나 제가 누락시킨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바로 즉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양해 바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데이터도 제가 자료도 유튜브 링크 좀 걸어 놓을 거고, 그죠? 요 파일도 요거는 PDF 파일로 제가 제공할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CNC 프로그래밍 머신센터 수기 가공 작업 16번째 시간이고, 기계 가공 전체 NC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기타 G코드, M코드도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작업 했는지 설명을 제가 좀 잘 적어 놓긴 했는데, 그죠? 말로 설명한 거하고 적어 놓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특이사항 내용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나 요번 시간은 G85하고 G89가 각각 좀 더 추가됐다는 거. 요거 각각은 G85 같은 경우는 보링 고정 사이클인데 리모용으로 쓰고, G89 같은 경우도 보링 사이클이지만 드윌 기능이 포함된, 즉 카운터보 용도로 좀 카운터보 구멍을 뚫을 때 거기 자리 만들 때 좀 쓰는 기능이 좀 그런 기능을 좀 쓸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이번 강의를 좀 진행했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